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브리즈. 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살펴보는 시간.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네, 아니 비서관님 이번 주에 특별한 콘서트를 관람하러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월요일 18일 날 예.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4 나주시 장애인 사랑 나눔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네, 네. 이제 나주시가 후원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가 주관해서 네. 요 사회를 우리 다음 프로그램이죠. 스튜디오 973을 진행하는 우리 윤지연 진행자가 사회를 보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통기타 라이브 밴드 감성 포크 밴드라고 하는 산책. 네네. 그리고 이제 80년대 포크 음악을 했던 그 집 앞에 이재성 씨.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 아이고 옥분이 누나. 그리고 또 나주 출신으로 리틀 임영웅으로 불리는 전기호 씨 등이 네. 나와서 네. 500여 명 관객들과 함께 아주 신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그 공연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지연 씨가 사회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쉬운 게 어떤 게 아쉬웠어요? 윤지연 씨가 아쉬운 게 아니고 그 문예회관이 그날 이제 지체장애인들 이제 많이 오셨는데 540석 규모예요, 좌석이. 네. 그런데 휠체어석이 7석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맨 뒤에 1층 맨 뒤쪽에 물론 이제 들어오고 나가기 편하게 해놓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좌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앞, 뒤, 중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배치했으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7석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휠체어 정체 현상이 생겨요. 복잡하고. 그런데 이제 법에는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을 그 휠체어석을 확보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은 갖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뒷줄에만 배치할 게 아니라 좀 넉넉하게 그 앞이나 뒤나 중간 이렇게 해서 그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이 영화관에 보면 휠체어석이 없는 상영관이 있습니다. 법에는 1% 이상 확보해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관, 2관, 3관, 4관 이러잖아요. 그럼 모든 상영관에 1%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관에 한 10석을 만들어요. 그러면 전체가 1000석이면 이게 1%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 3, 4관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를 봐야 되는데 휠체어로 영화를 보려면 휠체어석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상영관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 좀 어이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진행하시면서 장애 우울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 장애 우울하는 표현이 사실은 좀 부적절합니다. 일단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이 장애 우울하는 게 나름대로 좀 예의를 갖추고 좀 뭔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버누인데 첫째는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좀 구분해서 달리해서 그렇게 분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이 많은 장애인은 에게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가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라는 표현보다는 장애인으로 하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적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 문예회관 홈페이지에도 사실은 장애우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까지도 저도 장애우 했어요. 그랬습니다. 방송 진행을 하면서 그게 저는 그 존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방금 설명해 주신 얘기를 듣고서 내가 표현이 잘못됐구나 하고서 표현을 이제 고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만약에 몰라서 그렇게 하셨다면 다들 이거는 지금 빨리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이게 장애우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죠. 그리고 아까 이제
퍼센트 비율은 맞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규정만 내가 통과하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진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한쪽에는 그렇게 몰리고 한쪽에는 아예 장애인석이 없고 그래도 규정은 통과했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가야 거죠. 되는데 극장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것이 우리가 법으로 정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거를 깊이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법안은 네. 어떤 법안입니까? 이게 제가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요. 예. 그 서구갑의 조인철 의원께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네네. 내용은 예. 이제 좀 전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자동차 보험에서 이 비장애인이 인과 달리 자동차 보험에서 그 장애인에게 차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라고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건데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네. 장애인 차량은 이제 운전 보조 장치들이 좀 있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렌트카가 예. 그걸 다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장애인이 교통사고가 나면 렌트카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통비만 지급하는. 근데 보통의 그 비장애인들은 교통비를 받거나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하잖아요. 네네. 근데 장애인의 경우는 그런 선택이 없다는 선택할 수 없다는 장애인에게 거죠. 오히려 그 선택권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불편함이 모든 있으니까. 렌트카 차량을 그 운전 보조 장치 장애 유형별로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그러네요. 제가 요걸 좀 보면서 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있잖아요. 예.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이런 그것도 생각이 방법이네요. 들더라고요. 방법이. 예. 그래서 요 법안은 사실은 그 차별 금지는 사실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처리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해결책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그러면 이용하는 지금 방안을 교통약자 이동 차량 지원을 보통 지자체가 네. 장애인 단체에게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보험 회사에서 보험료로 지급하고 이용하고 그러면은 그 재정적인 도움도 좀 되고 네. 장애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고 그래요. 일종의 무척 하나의 예. 타당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법안은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예, 어떤 내용의 법안입니까? 이게 이제 교부율 보통 교육 예산을 지역의 교육청에서 집행을 많이 합니다. 전체 예산 한 70% 이상을 지역 교육청에서 교부하는 집행을 하는데 이걸 교육부가 지역 교육청으로 교부를 해줘요. 예. 그 교부하는데 교부율을 보정을 하면서 수정을 하는데 그 현행 법 조항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 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걸 좀 명확하게 예. 교원 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교육 재정 교부금의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네. 이렇게 좀 명확히 하자는 건데요. 예.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면 교원의 인건비가 2023년 작년 인건비는 18조 4,500억입니다. 예. 근데 2022년 그 전년도는 18조 200억이에요. 그래서 한 4,300억이 증가했는데 예. 그 교부금은 61조 5천억에서 2023년 61조 5천억인데 그 전년에 2022년에 72조 9천억이었어요. 그래서 11조 4천억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증가하는데 교부금이 줄어드는 현상 이렇게 생긴 거예요. 법은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교부금 줄어드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 조문이 이 교부율 보정이라는 제도가 20년이 됐습니다. 2005년에 개정이 돼서 그 보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 번도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사실상 죽었다는 거죠.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현실화해서 지방에 그 수요가 늘어나면 교부금을 더 늘려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를 말씀하시는 사실 사문화된 제도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보면. 현실에서 맞지 만들어 않는. 놓고 예,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자, 요거는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 네. 이제 예산권이라 그래요. 예산권.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나 교육부가 지방에 이걸 좀 풀어주고 넉넉히 줘야 되는데 그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과연
내놓을지. 근데 이제 지방의 교육 현실을 보면 이 아이들의 학습이나 교육 활동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중앙정부가 그 예산권을 내놓을지 그게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개할 법안은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문금주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이제 내용? 불법 어획물, 남에 가는 불법 어획물을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데에 대해서 이걸 못하게 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을 공표하자 이런 조항을 만드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쟁점이 있는 내용이에요? 불법 어획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거는 직접 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 판매. 이 사람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대행하는 거거든요. 중개하고. 이런 경우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요? 네네.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온라인 판매사에 들어가 보시면 총알 오징어 판매하고 국내산 전복 뭐 대게 판매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이걸 하거든요. 근데 현행 법으로는 그 새끼 오징어, 총알 오징어라고 하는 새끼 오징어, 15cm 미만의 새끼 오징어는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잡아서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대게도 9cm 미만이면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어족자원 보호. 그리고 전복, 자연산 전복, 대게 이게 금어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보통 1년의 절반 정도 6월에서 11월이 금어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판매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이나 인터넷에 보면 수시로 판매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역으로 추적하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마련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난 5년간에 불법 수산물 유통 처벌이 247건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쿠땡 등 이 판매하는 이 유통업자는 전혀 없습니다. 어민들만 잡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온라인 판매하는데 보통 수수료가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배부르고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 미비점을 좀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분명히 선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네. 아까 이제 장애인석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5054번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있는 김상수입니다. 저도 중증 장애인인데요. 광주 야구장도 장애인석이 있는데 그거 있으나 마나요. 장애인석에서는 경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우리 현실이 그냥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분도 이거 형식적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누가 봐도 형식적인 거죠. 맞습니다. 아까 영화관하고 똑같은 사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관 얘기 나오고 뭐 야구장 얘기 나오고 또 공연장 얘기 나오는데 또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맞습니다. 그냥 규정만 겨우 통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배려가 없는 형식적인 게 얼마나 많을지. 진정성이 없는 거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